소리뉴스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 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보건청은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공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세계 한국계 기업에 총 27,618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안전보건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모 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보건청은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고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6,55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유 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청업체인 HL 조지아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벌금 1,125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LG 엔솔 배터리 합작 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9월 4일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벌금 부과 결정은 한국인 체포 사태가 대다수 구금 근로자들의 귀국과 함께 일단락된 직후인 9월 12일 내려졌으나 최근 안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됐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공장 건설이 시작된 이후 유 씨를 비롯해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직업안전보건청이 현대차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현장에서 2024년 한 해 11명에 대한 부상 사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딴 노동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와 노동단체 등의 지속적 건설 현장 불법 의혹 신고가 9월 이민당국이 단행한 현장 단속의 단초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지난 15일 제2회 도르가 장학금 수여식을 교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총 10명의 장학생에게 각각 3,000달러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가 전달됐습니다. 도르가 장학 프로그램은 지난해 신설된 제도로 지역 내 신실하고 잠재력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도르가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크리스천 청년들이 학업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르가 장학위원회 선우인호 위원장은 신청자 모두가 자질이 뛰어나 심사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며 학업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성실히 걸어온 이들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조연설에는 정성윤 건축가가 나서 1.5세대로서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신앙의 인생의 방향과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진솔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 간증에서는 오승혜 집사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현장을 은혜롭게 이끌었습니다. 또한 제1회 장학생인 권선교 학생은 간증을 통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과정을 나누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경험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증언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손종훈 담임 목사는 축사를 통해 두 번째로 수여되는 이 장학금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대의 도르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복했습니다. 크로스 커넥션 인터내셔널이 주최하고 조지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후원한 AI 시대 한인 정신건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15일 토요일 오후 UJ 귀내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하이테크 앤 휴먼 터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세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적 연결과 공감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은
에모리대 의과대학 임상심리학과 유달석 박사가 진행한 나와 너의 이야기 펼치기 워크숍이었습니다. 유 박사는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산의학을 소개하며 AI 시대에 오히려 인간의 이야기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사의학을 의료 상담뿐 아니라 자녀 양육, 부부관계,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박사는 서사적 기술은 듣는 기술이 아니라 말 뒤에 숨은 세계를 읽고 감정을 재구성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치유의 과정이라면서 참가자들에게 숨은 감정 찾기, 이야기 재배열하기, 공감 가능한 가설 만들기, 마음이 움직이는 행동으로 연결하기 등 다양한 실습을 제시하며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유 박사는 AI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적 연결, 언어, 감각, 시간의 공유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행사 후반에는 한인사회의 정신건강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그룹 토의가 진행됐으며 라이스 대표 데이빗 김, 톡투힐 컨설팅 센터 대표 엘리정, 베러마이 헬스 사이카이츄리 대표 성은지 등 지역 상담기관이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자원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에도 인간적 연결은 여전히 중심 가치라는 메시지를 되새기며 한인사회의 정신적 회복과 관계 확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99 지역에 출마한 미셸 강 후보가 13일 목요일 오후 둘루스 소재 매그놀리아 코티지에서 공식 후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사회 리더, 한인단체 관계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강 후보의 메시지에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강 후보가 조지아의 미래 비전과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교육, 경제, 스몰 비즈니스,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참석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후원회를 계기로 조지아 여성 정치 리더십 진영에서도 중요한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셸 강 후보가 의료비 절감, 주거 안정, 보육 지원, 공교육 강화, 이민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 후보는 지난해 단 621표 차이까지 접근했던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반드시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92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조지아로 이주한 강 후보는 소상공인, 워킹맘,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가정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공정함을 되찾고 모든 가정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조지아를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원스타 커뮤니티 센터는 14일 금요일 둘루스 핑크니블 파크에서 쉐어링 김치, 쉐어링 헐츠 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홀로 생활하는 5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한 끼와 문화체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시니어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 소속감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작은 온기가 큰 위로가 된다는 취지 아래 준비됐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직접 담근 김치와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웃음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캡 카운티 주택조합국에서는 고춧가루를 후원했으며 산하 잔슨페리 노인 아파트에서는 15명의 어르신이 버스로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에서 갓 버무린 김치와 준비된 갈비를 맛보며 환상적인 맛이라며 만족을 드러냈습니다. 행사에서는 김치 레시피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국 난타를 사랑하는 중국 시니어 드럼팀의 흥겨운 공연이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총 50여 명의 어르신들께 점심이 제공됐으며 돌아가는 길에는 직접 만든 김치 한 통씩을 선물해 마음 가득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원스타 커뮤니티 센터는 앞으로도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 정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타 커뮤니티 센터는 2022년 501c 뚜리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언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을 위해 푸드스탬프 신청 지원, 메디케이드 신청 지원, 노인 아파트 신청 지원, 치매 예방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포괄적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교 학생 20여 명이 14일 남동부 최대 제조시설 중 하나인 웨스트포인트 소재 기아 조지아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기업의 첨단 제조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지난 5월 조지아텍 한국어 프로그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조지아 한국학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남부지역 한국학 발전 및 기업대학 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 USA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아 조지아 공장은 미국에서 유일한 기아 완성차 생산 공장이자 조지아주의 유일한 자동차 제조 공장으로 연간 35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합니다. 2009년 양산 이후 400만 대 이상을 생산한 이 시설은 총 28억 달러가 투자된 2,200에이커 규모의 첨단 제조단지로 3,200명의 팀 멤버가 24시간 주 5일 풀가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회사 측의 30분 프레젠테이션 및 안전 브리핑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약 30분간 트램을 타고 공장을 이동하며 롤드 메탈 투입에서 스탬핑, 용접, 로보틱스, 조립 공정까지 이어지는 완성차 생산 라인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이후 Q&A 30분 세션으로 마무리됐으며 학생들은 제조 로봇 자동화, 공급망 관리, 인공지능 기반 품질 검수 등 공학 분야의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용택 조지아텍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한국학은 단순히 언어와 문화가 아니라 한국 기업과 산업 전반을 이해하는 것까지 확장돼야 한다며 이번 견학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체감하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아 조지아 공장 방문은 기업 대학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한국 기업과 조지아텍 간의 현장 학습, 인턴십, 연구 협력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7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